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은 네. 또 의미가 다른데 맞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소회를 한번 들어보죠. 예. 여러분은 저에게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저희 보좌진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저의 의정활동이 여러분께는 삶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제 모든 생애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저의 충정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내려놓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다 해버리고 국민들은 내려놓는다더라 알고 있는데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잡기는 서로 간에 또 좀 곤란한 머쓱한 상황이기도 한데 151표면은 찬성 151표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사실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209명이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한 105표만 나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 이제 한 50표 가까이가 더 나온 거니까 지금 많이 나온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붙들 명분이 있느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정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존중해 주자라는 흐름을 탄 것 같아요. 일전에 윤희숙 의원은 이제 188표가 찬성을 하면서 가결이 돼서 훨씬 더 높아서 압도적이었는데 그때 좀 다른 점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당에서 오히려 당론으로 사퇴를 가결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민주당 60여 명이 이제 합세를 한 건데 이번 경우에는 여야에서 골고루 자, 진정성은 받아들여준다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진 이낙연 의원의 저 사퇴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민심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단한 결의를 갖고 있구나. 움직일까요? 그렇게 처음에 지난 8일이었죠. 호남에 광주 내려가서 지금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을 때는 의외로 파장이 적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위 이재명 지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배수진을 쳤다, 결기를 보였다 이런 표현은 등장했지만 의원직 사퇴가 왜 정권 재창출과 연결이 되는가? 그렇죠. 그것은 직접 연결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결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종로 구민들이 맡겨준 의정활동을 그만두는 게 온당하냐 아니냐 오히려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게 당 지도부가 고심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가 안 받아들여지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봐라. 사퇴 안 될 걸 알고 던진 거 아니냐. 그럼 또 이제 야당에서는 당장 쇼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오늘 이게 윤희숙 의원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정말 초고속으로 사퇴가 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가지 사퇴의 진정성, 그 배수진을 친 결기는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추석 명절 밥상에서 여러 세대가 집안끼리 모여서 갑론을박 할 텐데 적어도 호남권에서는 진정성은 있다, 진심 아닌가. 그렇다면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의 여론 환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그러면 종로 정치 1번지 종로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같이 치러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앵커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임종석, 추미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오르는데 그럼 둘이 또 경선하느라고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나경원 또 이준석 대표 여기서 또 경선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참 흥미롭겠습니다. 근데 거기 또 내가 한번 재수하리라 할 분이 황교안 전 대표예요. 황교안 대표. 왜냐하면 지난번을 기억해 보시면 종로 대첩이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붙었는데 대표 간 격돌이라 굉장히 화제가 컸지만 여당이 이겼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의 힘이 여기서부터 빠졌거든요. 그 출마 자체가 패착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 황교안 전 대표 지금 대권 주자에 들어있고 오늘 8명 컷오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본선 주자가 되긴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정치 복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내년 종로를 노리는 나름 중량급 인사들이 야권에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원내대표는 자 이제 당내로 들어갈 때다. 해야죠. 예. 대선이 이기느냐 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서의 이제 책임이 있지만 나도 나대로의 정치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또 아주 재미있는 이 미니 대선이 될 수도 있어요, 종로구가. 예. 그래서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을 거론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종로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문원 위원장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지역구가 서울 서초갑인데 맞습니다. 이제 그만두었고 그렇죠. 청주에서도 정경순 전 의원이 네, 이제 그때 선거법 위반 당선 때문에 무효 자리를 네, 내놨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질 곳이 꽤 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미니 총선이 되겠네요.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만한 언론에서 이제 군부를 지필 정도의 소재가 되는데 예. 이게 약간 좀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니 총선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3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정기성은 아니고 예. 보궐선거긴 하지만 자릿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민심을 얻는 지표 파라메타인데 그게 대선 날이란 말이에요. 대선에서 이미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라 하면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고 예. 정권 재창출이냐? 한 번 더 신뢰할 것이냐? 이게 판가름 나는데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미니 총선이 같이 벌어진다면 예. 아마 이게 민심을 해석하는 데는 복잡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건너오면 네, 나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 네.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이제 네, 또 네. 새로운 변수가 그렇죠. 터져 나왔습니다. 본인은 뭐 뭐든 자신 있다, 수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고 음. 뭐든지 하자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와 야의 시각이 완전히 격돌해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YTN에서 이 뉴스를 다루면서 여야 전문가, 뭐 평론가 나와서 대담하는 것들을 쭉 봤는데 예. 지금 이 이재명 지사와 여당의 입장은 간단해요. 이것은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기회 요인 사업인데 예. 여기 공공이 개입을 하면서 적어도 5,500억 이상의 돈을 공공으로 환수를 해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성남 시민들에게 큰 기여를 한 사업이다. 그 공을 인정해줘야지 왜 민간 사업자와의 연루설을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그것도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이 아닌데 침소봉대하고 있다. 야권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왜 SPC 특수목적 사업법인에 예. 모 언론인과 관계자들이 3억여 원을 들고 들어와서 4천억 원의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 헤드라인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 인터뷰한 언론인 7개월 후에 개발업체 설립. 근데 이게 지금 공격 포인트가 돼 있다 보니까 어제 이미 긴급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예. 이게 뭐 매체가 대선 개입을 멈춰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논리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그 언론인 관련 그 기업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언론이 취재를 해서 공개될 문제이고 사실 공공사업 부분에서 이재명 또 당시 성남시장의 성과는 성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으로 바라보는 여당과 이것을 뭔가 커넥션으로 바라보는 야권 이 부분이 좀 동시에 해결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이제 향방이 상당히 좀 흔들릴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의 이제 휴대폰도 조사하고 있고 태블릿 PC가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는데 자 문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이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도 자 이런 것을 은밀하게 하지 증거를 남겼겠느냐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예단을 이제 했는데 지금 적어도 손준성 검사 본인은 재차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피의 사실 공표까지도 공수처를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그것대로 진행되겠지만 자 문제는 적어도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까지는 맞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거고요. 작성자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겠죠.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복수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검 조직이 관여했다면 문제는 여전히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수사의 초점이 이제 남아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요. 지금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시면 홍준표 의원의 측근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아까 등장했던 조성은 씨와의 자리에 배석했느냐 아니냐
이게 그냥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엊그제까지는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같이 있었으면 강력하게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는데 홍 의원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제 물어도 못 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톤다운이 됐어요. 그 똑같은 부분들이 그러면 당시의 검찰총장인데 본인과 배우자의 이제 어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이제 최측근 또 심지어 3월에 있는 장모와 관련된 문건이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묶어서 검찰총장이 정말 몰랐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냐. 이건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 판단을 법률적으로 밝혀보십시오. 안 밝혀졌으면 나는 무고한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추석밥상 민심에서요. 예. 국민들의 의혹과 국민들의 신뢰 사이에 경계를 타야 되는데 예. 이 대목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비슷한 건이 일단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 쪽에서 나온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버렸는데 네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제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벌써 언론마다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죠. 계속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뭐 말 자체를 조금 또 격하게 하셨죠. 예.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콱콱 밟으면 일어나서 확 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진실 공방이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는 술도 몇 차례 마셨고 그리고 나는 신뢰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격노했는데 술 마신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 서로 사적인 자리를 가졌느냐 아니냐부터 진위 공방인데 아하. 이게 사소한 거지만 한 사람의 말이 틀리면 그 사람의 전체 주장이 국민들에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술 마셨는데 왜 안 마셨다고 했을까? 혹은 술 마신 적이 없는데 왜 마셨다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놓는다. 근데 박지원 이 원장은 정치인 시절부터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자주 이제 접했습니다만 일단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총명하고 명철하고요. 예. 뭐 기억력 좋고. 뛰어나고요. 또 메모 습관이 꼼꼼해서 이 부분을 열게 된다면 누구 말이 진위로 밝혀질까? 예, 한번 제가 보기엔 술자리가 확인되면 한 사람이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네. 1차 컷오프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8명이 남았는데 누가 1등이냐 가지고 계속 언론들도 취재를 네. 해보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1등이라고 얘기들을 네.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여론에 이제 선두를 갖다 빨리 예. 점유하려는 시도겠죠. 그렇죠. 근데 예. 뭐 2,000명이어서 일단은 이 매주 발표되는 여러 가지 여론 지표 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엎치락 뒤치락 양강구도라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이 80%, 당심이 20%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유리한 것이고 내가 당연히 1위 아니겠는가라는 자신감을 피력하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되진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참조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뭐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 유리할 후보가 것 같고요. 앞서가는 것 네. 같고 국민 전체와 섞어버리면 네. 다시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유리한 앞서가는 것 것 같고 같고요. 뭐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엎치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또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를 해체해버렸단 예,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진심, 진정성 그것이 자연히 당내에서든 당 밖으로든 드러나서 국민의 일부 지지를 끌어오고 윤 총장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입당도 먼저 선제적으로 했죠. 근데 기성 정치인들로 캠프를 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자신의 순수성도 좀 사라진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원래 알던 분들로부터. 그러면서 효과도 없는 거죠. 지금 순위에서는 점점 아래로 가고 있고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기성 정치인의 말에 귀를 열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예. 그냥 내 방식, 내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가보자인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대목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많이 발산해야 되고 앞으로 토론회가 지금 여러 차례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토론회에서 최재형 후보가 윤석열 후보도 제압을 하고 당내 주자들도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상 가능성이 있지만 이 순수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애국가 뭐 길게 부르고 가족 이 모임 보여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국민에 대한 민생 메시지를 뾰족하게 내야 되는데 그거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 먼저 본인이 참모들 다 물리고 혼자 국민들에게 대선까지 줄 메시지를
뽑아봤을 때 준비를 해야겠군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달려볼 만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좀 난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떠오르기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전에 그룹을 이제 떠나서 혼자서 도보 행진했던 그 뚜벅이 모습이 행진이 이제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